8장은 Synchronous Sequential Circuit, 즉 동기 순차 회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장의 목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조합 회로, 즉 Combinational Logic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조합 회로의 특징은 어떤 입력이 결정이 되면 어느 때나 출력은 항상 같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7장에선 스토리지 엘리멘트들을 배웠습니다. 렛치나 플립플롭 같은 것을 배웠고, 이들을 사용해서 간단한 카운터나 심플 프로세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카운터나 심플 프로세서 같은 순차 회로의 경우 출력의 형태는 입력뿐만 아니라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상태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 특성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런 시퀀셜 서킷 중에서 클락에 의해서 동작이 결정되는 Synchronous Sequential Circuit, 즉 동기 순차 회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본 장에서는 이 동기 순차 회로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동기 순차 회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회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입력이 있고요. 여기서는 입력이 하나만 표시되어 있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출력이 있을 수 있고요. 출력 역시 여러 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입력뿐만 아니라 중간에 플립플롭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 의해서 또 역시 결정이 됩니다. 이 플립플롭은 하나나 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서 스테이트는 한 빗 또는 다수 빗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플립플롭이 클락의 엣지에 의해서 동기됨으로써 전체의 동작은 클락에 의해서 컨트롤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동기 순차 회로에 있어서 대표적인 회로가 Finite State Machine입니다. Finite State Machine이라 하면은 동기 순차 회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태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하고 줄여서 FSM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FSM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무어 타입하고 밀리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무어 타입의 경우 출력이 항상 지금 내부에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무어 타입이라고 하고, 밀리 타입의 경우에는 내부에 저장된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인가하는 외부 인풋을 프라이머리 인풋이라고 얘기하는데, 외부에서 인가하는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밀리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타입을 살펴봤고요. 각각 에드워드 무어하고 조지 밀리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먼저 동기 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는 FSM 중에서 무어 타입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풋 W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 인풋이 이와 같이 인가될 때 출력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을 살펴보면은 같은 입력 1이 들어갔을 때 0 또는 1 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입력 0이 들어갔을 때 0 또는 1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이 회로가 조합 회로로서 구현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의 어떤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서 입력뿐만 아니라 상태에 의해서도 출력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에 따라서 시간의 진행함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이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 클락 사이클에서 1이 나타남을 확인해 봤습니다. 앞에서 1이 두 개 연속적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나타난 1 이외에 그것과 겹쳐서 다시 1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타난 경우에도 1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0이 나타날 경우 즉시 다음 클락 사이클에서 0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한동안은 1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한번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상태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내부에 저장된 상태를 하나씩 정의해 보면서 그 상태들이 어떤 순서로 천이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찰한 입력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상태도로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상태가 여기 그림에 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 상태는 리셋 신호로서 들어갈 수 있으며 각 상태는 이와 같이 상태 이름이 들어가고 특히 지금 나타나는 것이 무어 머신이기 때문에 각 상태마다 출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내부에 출력이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에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리셋 상태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1이 들어올 경우에 역시 다른 상태로 처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도 역시 즉시 1이 나타나지 않고 출력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0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1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1의 입력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관찰한 것과 같이 출력에 1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1이 연속적으로 2번 나타난 이후에 C라는 스테이트로 들어감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속적으로 계속 1이 나와도 C 상태를 유지하면 출력 역시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출력이 0이 나오며 모두 A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A 상태에서 출력이 1이 나오는 C 상태로 가려면 항상 1이 연속적으로 나와야지 C 상태로 가고 그때 출력이 1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회로의 동작 상태를 입출력의 관계로 나타내고 그것을 다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각 스테이트마다 이같이 출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고 각 스테이트하고 스테이트를 지나는 이와 같은 트랜지션에서 입력에 의해서 방향이 다른 트랜지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순차 회로를 설계할 때 이와 같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게 되면 설계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전부 다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법을 통해서 차례차례 진행하면은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스테이트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앞 그림에서 A 상태에서 W가 1이 나오면 B 상태로 가고 W가 0이 나오면 A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테이블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이와 같이 A 상태에서 W가 0일 때 A가 되고 1일 때 B가 나오도록 표시해주면 됩니다. B 상태 역시 W가 0일 때 A가 1일 때 C가 나오는 것을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웃풋의 경우에는 각각 세 가지 상태 A, B, C에 대해서 출력이 0, 0, 1이 나옴을 표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스테이트 테이블로 바꾸는 것은 정말 쉬웠죠. 다음은 이 스테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스테이트 어사인먼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테이트 어사인먼트는 우리가 앞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정의한 각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어떤 이진 값들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스테이트들은 플립플랍에 의해서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플립플랍에 저장될 수 있는 값 형태인 이진값이 지정되는 것이죠. 앞에서 본 예제에서는 A, B, C 3개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2bit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수는 Y1, Y2 두 개의 상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FSM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지금 설계하는 것이 무어 타입이기 때문에 output Z는 현 상태 Y1, Y2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한 차상태 대문자 Y1, Y2는 외부 입력 W1과 그리고 현 상태 Y1, Y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회로를 구성할 때 상태를 저장할 플립플랍의 타입을 먼저 결정해 줘야 합니다. 나중에 T 플립플랍이나 JK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먼저 D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상태 변수는 클락에 동기대에서 다음번에 현상태 변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상태에 대해서 이진수를 한번 어사인 해볼까요? 상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 머신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상태를 4가지 경우에다 매핑시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진수의 순서대로 한번 각 상태를 이진수에다가 매핑을 시켜봅시다. 앞에서 본 상태 테이블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A, B, C 3가지 상태에 대해서 각각 이진수 00, 01, 10, 12 중에 하나씩 어사인해 봅시다. 먼저 A에 대해서 0을 어사인하면 이와 같이 채워지고요. B에 대해서 그리고 C에 대해서 이와 같이 채워주면은 스테이트 어사인먼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2bit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비해 지금 현재 상태가 3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표시해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 경우는 동케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각 상태에 대해서 이진수가 할당이 되면은 실제 이 자체가 트루스 테이블이 됩니다.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이 형성이 되면 해당되는 조합 회로를 꾸며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차상태 변수에 대한 회로를 꾸며주기 위해서 트루스 테이블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때 입력은 y2, y1 그리고 w 3개의 변수가 되고, 출력은 대문자 y2와 y1 이 두 가지 변수가 됩니다. 즉 y2와 y1에 대해서 트루스 테이블 혹은 카노 맵을 그려서 해당 수식을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력, 즉 아웃풋에 대한 함수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때는 무어 타입의 FSM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입력의 경우는 y2, y1이 되고 출력은 z가 되게 됩니다. 이로써 카노 맵을 통해서 출력 Z에 대한 수식을 얻어내면 됩니다. 자, 이제 스테이트 어사인먼트가 끝나고 실제 각 조합 회로 부분의 설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합 회로 부분의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립플랍의 타입을 결정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D타입의 플립플랍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next state와 output에 대한 수식을 뽑아냄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조합 회로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상태 변수의 하나인 대문자 y1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state assignment 테이블을 보고 대문자 y1에 대한 카노 맵을 이와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식이 w바 y1, y2바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문자 y2 차상태 변수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이 두 개 나타나 있어서 이에 대한 수식을 보면은 w, y1, y2바 플러스 w바 y1, y2 형태로 나타나나 동케어를 고려하게 되면은 수식이 이와 같이 좀 더 간단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변수인 z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z는 y1바 y2 형태로 나타나나 동케어를 고려하면 y2와 같이 간단히 줄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스테이트 어사인먼트에서 마지막에 동케어를 반드시 고려해 주는 것이 전체 회로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되면 디지털 회로는 이미 다 설계된 것입니다. 앞에 스테이트 어사인먼트 설명하기 전에 보였던 회로 구조에다가 방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조합 회로를 끼워 넣으면 전체적인 순차 회로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이 최종적으로 설계된 순차 회로입니다. 앞에 설계할 때 검토되지 않았지만은 이와 같이 내부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즉 플립플랍들에 대해서 값을 리셋시킬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게 됩니다. 회로의 동작을 살펴보기 위해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클락에 의해서 전체 회로가 동기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본 과정에서는 회로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클락에 의해서 전체 회로가 동기되고, 따라서 현 상태는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동기돼 가지고 동시에 이와 같이 차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중간에 임시적인 상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회로가 안정되게 동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입력을 주어질 때 이와 같이 홀드 타임에 관련된 규칙을 준수함으로 해서 원하는 입력값이 정확하게 회로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으로 생각했던 회로의 동작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이 연속적으로 이와 같이 두 번 들어가면은 다음 클락 사이클에서 1이 출력에 나타나고요. 마찬가지로 입력이 2개 들어갈 때 출력에 나타나고 2개 들어갈 때 출력에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